안녕하세요. 한남동에 있는 스테이크집인 부첼리하우스랑 신사동에 있는 저스트 스테이크에 다녀왔습니다. 부첼리하우스 음식은 6분, 그리고 저스트 스테이크 음식은 11분 40초로 가시면 됩니다. 소고기를 숯불에 굽는 장르 말고요. 스테이크를 고르라면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은 부첼리하우스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잘하는 곳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고기를 제일 좋아해서 영상은 부첼리하우스를 찍어봤어요. 그랜다이어트 스테이크도 괜찮아요. 그랜다이어트는 아무래도 부지가 크게 있는 호텔이라 일단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아서 데이트하기에도 추천입니다. 겨울 저녁에는 호텔 입구 쪽으로 차 타고 들어가면 나무에 전구 감아둔 것도 멋있어요. 스테이크나 사이드 음식들도 괜찮고요. 단지 여기는 물값을 따로 받아서 그거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인데요. 그 분위기 값으로 플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밥 먹고 밑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들려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니면은 구경만 해도 좋아요. 입장료는 있습니다. 입장료에 요새는 코코아 한 잔이 포함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스케이트장 음식들은 분위기로 먹는 거지 그 맛으로 먹는 음식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차피 고기 먹고 내려온 거면 코코아 한 잔 정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압구정 쪽에 있는 저스트 스테이크, 여기는 국내에서 거의 1세대 스테이크 집 중에 한 곳일 것 같은데요. 저도 자주 갔던 곳입니다. 일단 다른 곳들이랑 비교해서 가격대가 좀 좋아요. 100g에 19,3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웃백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한우는 아니고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티본 스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미국 고기가 더 어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클래식인데 스테이크 집의 클래식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스테이크를 구웠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뉴욕 스테이크 집들을 봐도 그 100년 넘게 거의 안 변하고 고기를 굽는 곳들도 많고요.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뉴욕 피터루거도 130년 정도 된 곳입니다. 여기도 그동안 별로 안 변했을 거예요. 상당히 맛있었는데 그 뉴욕 스테이크 집들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스테이크라고 한남동에 하나랑 가로수길에 하나 있는 스테이크 집인데 여기도 괜찮고요. 생각해보니 스테이크 집들이 많긴 하네요. 구워먹는 소고기집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름이 알려진 곳들이 은근히 있어요. 울프강 스테이크, BLT 스테이크, 그리고 볼트 스테이크랑 부처스 컷도 있고 장 스테이크도 있네요. 물론 유명하다고 다 맛있는 거는 아니라 저도 갔을 때 다 성공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한 곳들 말고도 잘하는 곳들이 많을 거라 다른 스테이크 집들도 나중에 천천히 한두 곳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프라임 립이라고 약간 장르가 다른 곳들이 있는데요. 고기 연한 거 좋아하시면 이쪽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좀 유명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로리스 더 프라임 립이 있어요. 고기가 부들부들합니다. 그 훈제 느낌도 살짝 있는데 포지션이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 좀 다른 스타일로는 엘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서울에도 지점이 생겼어요. 여기는 스테이크를 장작불에 40분 동안 익히는 곳인데요.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기의 식감이 그 오리 진흙구이의 그 오리구이 같이 그 살이 상당히 부드럽게 뭉쳐지는 느낌이었는데 기존 스테이크랑 좀 장르가 다르다는 느낌이긴 했어요. 이거 말하고 있으니까 한우 구워 먹는 집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이제 판에 튀기듯 구워 먹는 곳들이 있고 강한 숯불에 슥슥해서 구워 먹는 곳들이 있죠. 맛으로 보면 저는 이쪽도 훌륭한 곳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구워 먹는 고깃집으로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곳이 없어요. 아마 그 미슐랭 평가하는 사람들 입맛이 한국인 입맛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슐랭도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한국 스타일 바베큐로 미슐랭을 받은 곳이 있긴 합니다. 국내에는 아니고요. 그 뉴욕의 꽃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부첼리하우스. 부첼리하우스는 미국식 스테이크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미국 고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한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맛있고 그 가격도 더 비싼 그런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서 국내에서 스테이크 먹고 싶을 때는 항상 떠오르는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미국식은 또 아니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숯불에 구워 먹는 거랑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고기를 보면 겉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익혀뒀어요. 시어링이라고 고기 겉면을 바삭하게 익히는 건데 여기는 그 시어링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고기에 껍데기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이야르 반응도 강하게 나와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향을 탈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좋아해요. 처음에 팡콘 토마테라고 그 빵에 마늘이랑 토마토랑 오일 뿌려서 먹는 것도 맛있고요. 단지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지만 맛있는 곳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전반적인 물가도 오르고 다른 고깃집들도 올라서 그런지 이제는 비싸지만 맛있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일 점심 코스가 좀 괜찮아요. 72,000원에 이래저래 나오는 코스인데요. 고기 양은 1인당 100g이라 좀 적은 편이지만 원래 여기 저녁 고기 가격이 100g에 52,000원에서 55,000원이라 점심 코스가 포지션이 좀 있습니다. 고기만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코스 형식으로 이거저거 먹고 고기는 조금 먹고 그러기에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부첼리하우스 위치는 서울 한남동에 있습니다. 옥수역이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거리는 좀 있어요. 걸어가려면 1km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그냥 그렇습니다. 이 주변이 다 그렇긴 하죠. 부첼리 하우스 주변이 좀 음식 상권은 아닙니다. 지도를 봐도 음식점보다는 어학원이나 대사관이나 뭐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그 다음을 가려면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지하철 접근성이 그 전반적으로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주차는 발렛이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 정육점처럼 고기들을 진열을 해뒀어요. 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고기들입니다. 포장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음식점 가격이랑은 약간 달라요. 부첼리 하우스 내부는 깔끔합니다. 소파석도 조금 있고요. 홀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테이블 분리가 적당히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부첼리 하우스 점심 메뉴판입니다. 글씨가 그 빛반사가 돼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격은 인당 72,000원. 나머지는 각고 고기 부위는 선택인데 저는 내등심을 골랐어요. 그리고 파스타나 리조또 중에서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녁 메뉴판. 기본 고기들 가격이에요. 주문은 200g 단위로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도 여러 가지를 먹어봤었는데요. 제 입맛에는 내등심이 제일 맛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들어온 고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날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판콘 토마테라고 식전빵 비슷한 메뉴인데요. 잘 구워진 빵 표면에 생마늘을 바르면 생마늘이 조금씩 갈립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를 손으로 으깨서 즙을 짜주고요. 그리고 소금 뿌리고 올리브 오일 뿌리면 끝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좀 많이 뿌려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부첼리 하우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빵이 따뜻하면서 바삭하고요.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은 뭐 원래 잘 어울리긴 하죠. 직원분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 거는 따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거 만들다 보면 저 생마늘이 버터같이 생겨서 좀 많이 바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좀 매워서 조금만 하는 게 좋습니다. 먹다 보면 더 먹고 싶어지는 빵이에요. 어느 정도는 요리 같기도 하고 스테이크집에서 나오는 식전빵 중에서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빵 먹고 있으면 나오는 연어. 염장을 살짝 한 애들인데 10시간 염장이라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스타터 같은 느낌으로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아까 나온 빵에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보통 빵을 조금 남겨서 그 위에 올려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연어 브루스케타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은 샐러드랑 감자. 여기 점심 코스는 2인당 한 접시로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연어나 빵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니 이걸 말을 안 하면 저게 1인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위에 감자 구운 거는 나중에 스테이크 나왔을 때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적당히 시트러스한 야채 같은 애들입니다. 야채는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도 야채를 그 일본식 한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피하시는 거라면 그 야채나 채소나 뭐 둘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의미는 약간 다르죠.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크게 상관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기가 나오기 전에 아스파라거스랑 크림 스피니치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고기 안심 200g이에요. 코스로 고른 거는 내등심이었고요. 먹는 도중에 안심을 추가했더니 안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심이랑 등심이 있으면 그 지방이 적은 안심을 먼저 먹는 게 순서상으로 맞아서 그렇게 맞춰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심이고 코스로 선택한 내등심 200g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왔습니다. 안심 윗부분이 좀 모자처럼 질감이 다르게 보이네요. 시어링을 하도 강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실제로 저 질감이 약간 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접시가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약간 더 익혀야겠다 싶으면 접시에 고기를 잠깐 대고 있으면 고기가 익습니다. 고기 익히는 거 아니더라도 먹는 동안에 접시가 그 고기를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등심 200g. 이것도 비슷하게 윗부분 시어링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미디움 레어로 주문을 했는데요. 등심들이 원래 기름기가 좀 있어서 미디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접시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요. 직원분도 접시를 가지고 오시면서 엄청 뜨거우니까 그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고기를 잠깐 눕혀뒀다가 약간 더 익혀서 가지고 왔어요. 고기 맛도 잘 나고 육향도 잘 느껴지고요. 고기는 한우를 사용해서 기름기가 더 많은데 그 지방 맛이랑 시어링된 부분 식감이 같이 느껴지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첫입 먹었을 때 이게 상당한 거죠. 아무래도 한우는 첫입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숯불에 굽는 집들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겉면 시어링하는 곳들 중에서는 부첼리 하우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소금 간은 살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추가로 찍는 거는 취향입니다. 제가 여기를 처음 왔었던 게 7년인가 8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가격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100g에 4만원에서 48,000원이었네요.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 세월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정말 비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보다는 상대적 충격은 좀 덜하고요. 요즘에는 하도 비싼 곳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내등심은 추천이에요. 부첼리 하우스에서 고기 한 종류를 먹어야 된다면 저는 내등심을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러플 리조또. 이름은 트러플이지만 다른 버섯들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트러플 제스트랑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말린 버섯은 표고입니다. 표고 말린 게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실제로 트러플이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니라 그쪽 맛은 아닌데요. 리조또가 치즈 베이스고 표고칩이 들어있어서 괜찮습니다. 표고가 트러플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지 맛있는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먹어요. 대신 표고칩 식감이 아무래도 튀는 편이라 취향을 탈 수가 있겠네요. 그냥 살려서 적당히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리조또에 묻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좀 말랑말랑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디저트는 브라운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클래식이네요. 그리고 커피. 맛있게 먹었던 부첼리 하우스. 한우 스테이크를 먹고 싶을 때 항상 생각나는 곳입니다. 평일 런치 세트로 오면 가격대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티본이나 포토하우스는 없지만 그 안심이나 등심이 다 있으니까 조금씩 추가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기 자체가 좋아서 맛있기도 하고 내부 분위기도 좋고요. 시어링이 강한 게 독특해서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크 집은 저스트 스테이크입니다. 저스트 스테이크는 도산공원 아래쪽에 있어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고 하면은 요 부분인데요. 여기도 압구정동 같지만 검색을 해보면 신사동이에요.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는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스트 스테이크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기준으로 100g당 가격대가 19,300원이라 한우 스테이크 집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미국산 스테이크 집들 중에서도 가격대가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그런데 고기는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아서 저는 좋아해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주방이 적당한 오픈 주방이라 테이블에 따라서는 좀 안쪽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주방이 보이면은 뭔가 좀 관리가 깨끗할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죠. 실제로도 보면은 깔끔한 편이에요. 4인 자리 같은 경우는 2인 좌석 2개를 붙여놓은 건데 딱 붙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스트 스테이크 메뉴판입니다. 메뉴에 T본이랑 L본이 있는데요. T본은 뼈 주변에 안심이랑 등심이 같이 있는 거고 L본은 안심이 없고 그 한쪽으로 등심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들도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T본 스테이크 1.1kg짜리랑 보로네제 파스타, 카프레제, 구운 야채 그리고 버섯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크로키즈는 인당 400g 이상을 주문하면 무료라고 써있네요. 이제 음식입니다. 식전빵은 바게트 위에 녹인 버터가 발라져 있어요. 약간 예전 스타일이긴 하죠. 대학교 때 파스타집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예전 맛이라 그렇지 맛이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빵에 버터 발라서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찍어 먹는 건데 이게 맛이 없기가 쉽지 않긴 하죠. 저는 좋아합니다. 다음은 모짜렐라 카프레제. 부팔로라고 써있는 걸 보니 젖소가 아니고 물소의 젖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무슨 소든지 다 맛있긴 해요. 이것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토마토랑 같이 먹어도 되고요. 그냥 치즈만 먹어도 치즈 풍미가 좋아서 맛있어요. 다음은 버섯 크림 스프. 위에 살짝 떠있는 거는 트러플 오일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잘 만든 버섯 스프예요. 양도 꽤 있으면서 맛도 진하고 온도도 뜨거워서 저는 좋았어요. 섞여있는 버섯 고명들도 양이 많은 편입니다. 저스트 스테이크 음식들이 그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던 맛들인데 맛있는 음식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예전에 먹어봤었던 맛인데 뭐 지금 먹어도 맛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볼로네제 파스타 위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국수처럼 썰어뒀습니다. 치즈는 많을수록 좋죠. 이거보다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치즈 보고 있으니까 휠치즈가 생각이 나네요. 올해는 사고 싶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네제는 토마토랑 고기 베이스 소스 파스타인데요. 미국 스타일이라 그런지 토마토보다는 고기 함량이 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곁들여 먹는 구운 야채. 이것도 위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국수처럼 뿌려뒀습니다.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이거 나오고 거의 바로 고기가 나왔습니다. 1.1kg 티본 스테이크. 저는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어요. 아래쪽이 안심이고 위쪽이 등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L본 스테이크를 주문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안심이 잘려서 나오는 거고요.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고기고기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T본 스테이크는 뼈목에 포함이라 사실 고기 양은 1.1kg는 아닙니다. 잘 구워졌네요. 적당히 그릴링이 되어 있고 안쪽도 잘 익었어요. 일단 안심 한 조각이랑 등심 한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접시가 뜨거워서 혹시 더 익히고 싶다면 접시에 대고 있으면 고기가 조금은 익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익혀봤어요. 안심이 지방질이 적은 쪽이니까 먼저 먹게 되는데요. 등심이랑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안심 맛있네요. 적당히 부드럽고 살맛이 잘 느껴지는 안심입니다. 이런 거는 소금만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죠. 얘네들은 등심도 씹었을 때 육즙도 잘 나오고 잘 익었습니다. 이게 한우만큼 지방질이 충만한 건 아니라 미디움 레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우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좀 더 많이 익혀 먹는 편입니다. 지방이 좀 더 녹아야 맛있던데 이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는 미국 고기라 한우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그 담백하면서 육향이 좋은 편이에요. 드라이에이징을 한 고기라 살짝 치즈 같은 향도 나고요. 드라이에이징은 고기를 숙성하는 기법인데 건식으로 숙성하는 겁니다.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그리고 약간 바람 불어주고 하면 고기 겉면이 말라요. 그러면서 약간 맛이 강해지면서 풍미도 좋아집니다. 대신 드라이에이징을 하면 그 말라버린 겉면은 못 쓰게 되니까 그만큼 고기를 버리게 되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판매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도 숙성이 잘 되면은 고기 맛이 진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요거
요거는 안심인데 사이드에 지방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담백한 맛을 먹는 안심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 지방이 붙어 있는 애들은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홀스레디시라고 겨자무도 곁들임용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깜빡하고 사진은 못 찍었는데 영상에는 조금씩 나와 있긴 하네요.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다시 등심. 요 등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레스팅이 되는지 조금 더 익었습니다. 이렇게 한 판으로 나오는 고기들은 도중에 약간 익거나 뭐 식는 거는 그 방법이 없긴 해요. 홀그레인하고도 같이 먹었어요. 요거는 겨자무, 소금도 조금 뿌려서 먹고요. 등심을 계속 먹는 거라 나중에는 이거저거를 같이 먹게 됩니다. 치즈가 남아있으면 치즈랑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이때 딱 백김치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스테이크 집에서 백김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잘 없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던 저스트 스테이크. 가성비가 좋은 미국 스타일 스테이크 전문점이에요. 고기 굽기도 잘 구워졌고 고기 맛도 좋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절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닌데요. 나오는 음식 대비랑 뭐 질 좋은 티본을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좋아서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첼리 하우스랑 저스트 스테이크 두 곳을 찍어봤는데요. 두 곳 다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포지션은 약간 다르긴 한데 둘 다 누가 스테이크집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그 맛있는 스테이크 집들은 또 있으니까 나중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